오늘은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계일보의 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창업 동기 중에서 82.6%가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이 아닌 자기 개발이나 여러분들의 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창업가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창조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죠. 이 사업을 창조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될 정신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기회를 추구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생각과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창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들은 대표님들께서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기회도 포착하실 줄 아셔야 되고 가치를 창조하셔야 되면 물론이고 강한 성취 욕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불굴의 정신이나 통찰력 아울러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첫 번째,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은 설득을 했는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설득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리고 가족 중에 아내가 반대하는 분, 형님이 반대하는 분, 부모들이 반대하는 분, 형제 자매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해관계자, 나와 가까운 이해관계자인 가족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 나의 이해관계자인 구성원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 나와 가까운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지 못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창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는 것과 같은 건데 과연 내가 부도를 맞든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 제가 갈 곳을 어딜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돌아갈 곳을 정해 놓으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명성을 얻고 싶은 것인지 명확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구인을 해서 종업원을 채용을 하셨다면 그 인재를 낭비하지는 않을지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구인한 이 동업자, 협업자, 직원들, 함께할 가족들과의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약속일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김대리, 김과장, 1년만 참고 고생하자. 내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차 사줄게, 집 사줄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말로 할지는 몰라도 듣는 종업원, 협력자, 이해관계자는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고 전력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 종업원은, 이 식구는
이 이해관계자는 얼마나 허탈하고 자괴감에 빠져들겠습니까? 여러분을 떠나고 여러분 회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가치일까요? 아니면 명성이나 지역사회에서 공헌일까요? 깊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며, 당신은 창업자 유형일까요? 아니면 팀원 유형일까요? 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하실 때 본인은 주주, 즉 내 직급이나 직책이나 직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본인은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인 내가 경비를 하든 주임을 하든 과장을 하든 주인은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직책이나 직급이나 직위가 바뀔지언정 주인이라는 것에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가 더 유능한 사람,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 있다라면 그 직원을 CEO를 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인은 여러분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질을 함양을 해야 되겠죠. 건강한 몸이나 통찰력과 창의력은 기본이겠죠. 자신감과 도전 정신은 물론이고요. 지적 능력과 리더십도 필요한 부분이고 꾸준하게 자기 개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평생 학습 시대라는 거죠. 학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창업가는 미쳐야 되죠.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사장이라는 직급에, 돈을 번다라는 자축감에,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꿈에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럼 꿈에 미치면 어떠한 결과가 될까요? 신화가 되는 거죠. 일명 창업 신화. 그럼 꿈에 미치지 않고 다른 것에 그냥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보이겠죠. 바보가 되는 것이죠. 꿈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꿈이 없다라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모슴처럼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제 이제까지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경험이나 컨설팅이나 강의를 했을 때 많이 만나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머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머슴은 될 수 있지만 주인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점이 매우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자금이 어렵다는 분, 사람 채용이 어렵다는 분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판로 개척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 개척이 되겠죠. 시장 개척은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60.3%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고객 확보죠.
판로와 고객은 시장과 객체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세 번째로는 고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생존할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부족했거나 없었다는 것이죠. 창업가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터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장이다라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회사를 대표해서 자만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가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보다는 삶터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될까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분들의 공통점은 20대 창업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일까요? 아니면 40대일까요? 그러면 이분들처럼 저는 50대고 60대라면 창업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중년에 창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성공 요소를 봤더니 사회적 기반이 탄탄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인맥이 풍성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점철된 노하우와 통찰력이 충분했다는 거죠. 이 중년 창업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창업은 힘드실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분은 62세 때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셨죠. 생각하는 것보다가 나이에 관계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노년 창업의 성공 신화를 쓴 계기가 된 것이죠. 언제 창업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 자금이 모아지면 내년에, 다음 달 지나서 그 다음에? 아니죠. 창업은 행동으로 옮기는 시점, 즉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나 지금 창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금,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어떻게 창업할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자력으로 창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부 및 산하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등에 업고 창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금의 창업 현실을 보면 정부 각 기관이나 단체에 심사를 하러 가셔보면 정부 기관이나 산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발판을 삼아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설계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동기 중심의 창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배경 중심의 창업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기 중심은 생계형, 부업형, 그리고 탈출형이 있죠. 또한 기회형도 있고 동업형도 있고 기존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전환형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탈출형에 속하는 창업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때 아닌 명퇴를 당해서, 때 아닌 직장이 부도를 당해서, 때 아닌 직장이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놀 수 없으니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탈출형 창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배경 중심의 창업은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하신 기술을 중심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오신 노하우나 경력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중심으로 창업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스타트업이 있겠죠. 한마디로 신생 벤처기업, 즉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을 준비하고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형태는 6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라이프형 스타일과 대기업형, 확장형, M&A형, 사회적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유형, 할 수 있는 환경, 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창업을 비교해 보면 소상공인 창업은 고객을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스타트업 창업은 고객을 전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창업의 스타트업 창업과의 비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타트업이 대부분 폐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유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가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무려 42%가 됩니다. 두 번째가 자금 부족이었다는 얘기죠.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금의 비율,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경색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본의 비율을, 자금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 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과 업태에 맞는 자금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나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것이 폐업인과 동시에 죽음의 계곡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1인 창조기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 혼자서 지식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혹은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벤처기업이 있죠. 벤처기업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형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하실 때는 스타트업을 했을 때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칠까요? 여러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과 입지, 여건, 자금, 이런 창업 환경을 내부적, 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성이 혹은 자질이 어떤 분야에 어떤 업을 했을 때 적합한 자질인지 테스트도 해보시고, 투자 규모도 결정을 해보시고,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탐색도 해보시고, 형태는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 다음 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해 보실 부분이 타당성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죠. 시장성은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기술성은 좋은지, 실패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혹은 사업계획서에서 수반되는 인허가 사항은 없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보신 후에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컨설팅한 업체 중에 한 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모 시인데요. 엄마 손 땡땡 업체예요. 법인 설립을 컨설팅을 하는데 이미 가게는 얻어놓은 상태였죠. 가게를 계약을 한 상태, 사업장을 계약을 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 컨설팅을 들어갔는데 컨설팅을 해보니 계약을 해놓은 이 사업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업종이 이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요건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즉,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정화소, 상하수도, 수도, 소방, 안전 모든 부분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대표님께서 계약하신 사업장은 이 인허가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사업장을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장 계약을 한 것을 계약금을 날리고 인허가 사항에 적합한 사업장을 다시 계약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이만큼 사업계획서, 즉 생존계획과 인허가 사항은 맞닥뜨린다는 거죠.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이란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초로 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거리, 이 거리는 무엇일까요? 수익이겠죠. 먹거리, 이윤을 창출하는 먹거리를 거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거리를 찾아서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창업을 결심을 했거나 창업을 결심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지 창업을 해서 출발은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언제가 목표점일지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거겠지만 끝이 없는 미지의 세계, 미로의 길을 지금부터 가야 되는 거죠. 이 가야 되는 길을 책임감에 마지못해서 가실 겁니까? 즐겁게 여행하는 것처럼 소풍하는 것처럼 가보자고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창업의 정의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즐겁고 재미있는 먹거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보지 않은 창업의 세계, 가보지 않은 경영의 세계로 여행하듯이 소풍하듯이 지금부터 출발하자고요. 그럼 창업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이 좋다라는 건 어디서 했을 때 내가 갖는 장점의 요소, 내가 갖는 장점을 가지고 빨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 점을 많은 곳이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장소이기도 하겠죠. 어디서 창업했으면 좋을까요? 우선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비도 좋아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은 이 창업 보육센터든 창업시설이든 어디든지 간에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많은 기관이 좋은 장소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못지않게 현장 중심의 강사진들이 있는지, 실무 및 사례 중심의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지,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맞춤적인 멘토링도 같이 겸해주고 있는지,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거기다가 창업과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면 아마 금성첨화의 창업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이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에 똘똘 뭉쳐진 어떤 그런
하겠다라는 열의와 의욕을 준비물로 지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유지형 창업이 아닌 자기 개발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창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업 준비물을 반드시 챙기시라는 거죠. 창업 준비물이 뭘까요? 열정과 도전적인 자세와 의욕이겠죠. 언제 창업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당장 실행하는 마음을 먹는 이 시점이 창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창업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창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듯이 동기 중심이 아닌 배경 중심의 창업으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할지, 스타트업을 할지, 1인 창조 기업을 할지, 아니면 기술이 있다라면 벤처 기업으로 창업할지를 정하신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절차대로 실행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사업장이 인허가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창업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업하기 위한 준비물, 즉 IHI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